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집사 매기입니다. 네, 제 채널은 제가 뜨개질을 가르치거나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어떤 실로 어떤 옷을 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보는 그런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뜨개 하실 거 가지고 오셔서 제 얘기 들어주시면서 뜨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번 영상이 한 달보다 조금 늦었죠? 개인적인 사정과 일정과 컨디션 난조로 이번 달은 조금 늦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뜬 게 많아서 이번에도 영상을 좀 길게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 평소와 다름없이 F5부터 시작해볼게요. 제 첫 번째 F5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 넘버 9입니다.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 작가님의 도안이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어가지고 실 소개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뜬 실은 지금 이겁니다. 노로의 리토우라는 실이고요. 하나 색깔이 1번 색상이고 하나 색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70%울, 15% 실크, 10% 모헤어가 섞여져 있는 실이고 150g에 330m가 감겨있는 4.5mm에서 5.0mm 정도 쓰는 워스티드 굵기의 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볼을 사와서 이 옷을 만드는데 딱 3볼을 쓰고 이 한 볼, 온전한 한 볼이 남았어요. 얘가 엄청 싸게 샀어요. 사실 얼마에 샀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40%, 그러니까 원가의 60%, 70% 정도밖에 안 주고 산 것 같고 삿포로가 아니지, 오사카에 놀러 갔을 때 우메다점 유자와야에서 얘를 득템을 했습니다. 구하기 힘든 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노로얀을 취급하는 데가 뜨개머리엔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는데 뜨개머리엔에도 리토 실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이가 공놀이를 하자고 이렇게 공을 계속 물고 오거든요. 그래서 공을 계속 던져주겠습니다. 쪼끼. 네. 그래서 이 볼을 3볼을 썼으니까 990m, 1000m 정도면 옷 한 벌을 뜰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이 실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꼬임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꼬임이 잘 보이고 약간 중간중간 굵기가 살짝살짝 변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그 스핀 사이클 실 아시나요? 스핀 사이클 실하고 비슷한 컬러 베리에이션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파란색이다가 흰색이다가 갈색이다가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짧게 뜨는 구간이어서 색 변하는 구간이 좀 넓고 여기는 길게 뜨다 보니까 색 변하는 구간이 짧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조차도 매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실은 굉장히 한 번쯤은 써봄직하나? 비싸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럭셔리 아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써보고 싶었고 노로실 그래서 써봤다. 이제 노로실에 대한 로망은 좀 해소를 했다. 네. 그래서 이거 노로실을 썼고요. 이 한 볼은 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330m 남았는데 뭐 어떻게든 쓰게 되겠죠? 실은 있으면은 어떻게든 쓰니까. 네. 그래서 노로얀으로 썼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썼고 라지 사이즈를 떴는데 이제 1000m를 조금 안 썼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살짝 한 이 정도 길이감을 좋아해요. 제 엉덩이뼈가 여기, 골반뼈가 여기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내려오는 기장을 선호를 해서 딱 이 정도
기장이 60cm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크롭으로 입는 거 좋아해서 딱 그 정도 길이로 떴고 팔은 뜨라는 대로 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라지 사이즈에 약간 60cm 총장 정도 뜨면은 1000m 정도 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옷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견장이라고 말을 할게요. 여기 견장을 먼저 떠줍니다. 이렇게 네모 뜨고 네모 떠서 여기 코를 막지 않고 살려둬요. 그리고 등부터 여기 네모 줍고 여기 코 만들고 여기 네모 주어서 등판을 떠줍니다. 등판에 숏노를 약간 주고 등판을 여기 팔만큼 뜨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씌워준 다음에 여기 앞에 네모를 주어서 숏노를 주면서 이렇게 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만큼 뜨고 여기도 네모 주어서 숏노 주면서 이렇게 뜨고 그리고 옆구리 이어서 쭉 뜨고 고무단 뜬 다음에 저는 고무단 먼저 떠줬고요. 여기 버튼밴드 먼저 떠줬고 여기 넥밴드가 여기가 살짝 웰트를 줍니다. 저는 더블 사이드 픽업을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소개를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공 주워왔어? 공 어딨어? 저기다가 멀리 공을 주워왔는 거. 자, 저기. 네, 더블 사이드 픽업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고무단 떠준 다음에 네, 팔을 떠줬습니다. 여기 코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 코를 그냥 주워서 줍고 여기는 코를 그러니까 여기는 코를 그냥 바늘에 옮기기만 하고 여기는 코를 주워서 이렇게 원통으로 떠내려 갑니다. 여기 팔 소매도 적당히 줄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허벌벌하지 않고 여기 고무단 들어갈 때는 줄임이 안 들어가서 너무 이렇게 약간 시보리 느낌은 안 들도록 약간 이렇게 손목이 너무 짱짱하지는 않는 그런 점이 또 좋죠.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매 고무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지금 150g이 3벌 들어갔으니까 500g이 안 되거든요, 이 옷이. 그래서 엄청 가볍고 모헤어가 들어가서 살짝 기모감이 올라옵니다. 막 너무 모헤어 느낌 나지 않지만 여튼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고 알파카 아니지 울이랑 실크랑 모헤어가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냥 내가 비싼 실인 걸 알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느낌이 좋아요. 네, 엄청 가볍고 따뜻하고 두께감이 적당하다고 느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튀는 색깔들이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이 색깔 컬러웨이 이름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게 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눈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진짜 눈 내리는 밤에 약간 흙 묻은 약간 그런 느낌? 흙 묻은 바닥? 그런 흙밭에 눈이 살짝 쌓여서 이제 흙이랑 눈이랑 조금 쌓여가는 그런 밤 느낌? 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라고 지었나 보다라고 약간 연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약간 여기 소매 뜰 때도 약간 숏로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매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 가디건인데 실로 포인트를 줘서 약간 기본이지만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가디건을 만들어내서 정말 기분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디건 넘버 9이 뭔가 뜨는 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가 싶더라고요. 약간 좀 뜨는 방법을 설명하는, 뜨는 과정을 설명하는 유튜브 비디오들이 꽤 있고 저는 딱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들지 않아서 네, 그냥 뜨라는 대로 떴습니다. 여기 부분은 살짝 변형을 했고요. 원래는 웰트를 줄 거예요, 아마.
저는 근데 웰트 안 주고 더블 사이드 픽업을 해서 그 코 주은 부분을 속으로 숨겨줬고요. 근데 약간 제가 이 옷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여기 넥라인이 좀 약간 이렇게 크루넥 모양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입고 있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단추가 무거운가 봐요, 옷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여기가 탄탄하지 못하고 단추가 살짝 무거운 느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옷이 넥라인이 조금 처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옷 자체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봄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잘 입고 있습니다. 가디건 넘버 9. 좀 가디건 넘버 9이 그 작가님 사진을 보면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이거든요. 이런 빨간색으로 떠도 예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떡볶이 단추를 달아줬고요. 이 단추는 바늘 이야기 그 파주에 놀러 갔을 때 바늘 이야기에서 산 단추를 달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버튼 밴드도 약간 이런 꽈배기 단추가 아니지 떡볶이 단추 때문인지 약간 좀 보통 가디건보다는 살짝 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딱 맞다. 딱 알맞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뜰 때는 그러니까 소매를 주울 때 이 부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약간 실을 원래는 센터풀 하던 거를 겉에서 빼서 썼거든요. 약간 색깔을 맞추려고.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흰색이다가 갑자기 갈색으로, 베이지색으로 바뀌죠. 약간 이런 색깔 변화가 조금 급격하게 있긴 했지만 여튼 저는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여기도 흰색이다가 갈색이다가 그러니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실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얘도 언젠가는 또 다른 작은 소품이라든지 뭐 배색에 활용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팔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 품절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가시면 이런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실을 사오시면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노로실 같은 거 구하기 힘드니까 보이면 집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실들? 네. 일본에 여행 가면 꼭 사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정도로 가디건 넘버 9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 도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어요. 깔끔하게 딱. 그랬고 두 번째 F5도 가디건이에요. 얘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 이만큼 뜨고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얘도 완성을 했다. 얘는 파이버 테일즈 작가님의 다그마 노르딕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뜨는 방법이 정말 특이해요. 얘는 여기 이렇게 소매부터 코를 잡아서 이렇게 쭉 뜹니다. 쭉 뜨다가 여기서 코막음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 겨드랑이에서 코 늘림 해주듯이 여기서 코막음을 살짝 해주고 그리고 평면뜨기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평면뜨개로 이렇게 뜨다가 숏로우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 요만큼 뜨다가 또 여기 코를 좀 막나? 살려도 코를 다른 그 스티치 마커 같은 데다가 옮겨놓고 또 이만큼 조금 더 뜹니다. 뒷목만큼.
뒷목만큼 뜬 다음에 여기도 코를 살려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쪽을 똑같은 방법으로 팔을 떠준 다음에 그럼 이제 팔, 여기 가슴, 뒷판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 뒷판을 3니들 바인드 오프를 해가지고 여기를 막 이어줍니다. 근데 저는 살짝 변형을 준 게 변형 3니들 바인드 오프를 해서 원래 이 겉뜨기 모양이 안 보이거든요, 원작은. 근데 저는 이 겉뜨기 모양이 보이게 바인드 오프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원작은 도안에서는 뒷판을 먼저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요. 그래서 뒷판을 떠줘요. 그런 다음에 앞판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운 다음에 여기 뜨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운 다음에 뜨고 옆구리 꼬매주고 버튼밴드 만들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삥 둘러서 여기까지 뒷판이랑 여기를 쭉 주어서 한 번에 떠내려갔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주운 선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떠내려갑니다. 쭉 뜬 다음에 여기 고무단은 그냥 한 코 고무단. 여기 무늬가 다 브리오시예요. 이만큼 그냥 한 코 고무단, 나머지 다 브리오시. 그리고 네, 여기 몸판도 다 브리오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버튼밴드도 브리오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이 나오도록 브리오시. 그래서 브리오시를 진짜 많이 떠요. 그치? 어차피 옷 자체가 그냥 브리오시가 가득한 옷이니까 브리오시를 진짜 많이 뜨고요.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모양의 가디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입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숄 가디건처럼 단추 여기 라인이 약간 숄 가디건 느낌? 이어가지고 단추를 잠그고 입는 것보다는 저는 풀러서 입는 게 이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단추를 잠가도 핏이 막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입으면 약간 항아리 모양이긴 하거든요. 항아리 핏.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 뒷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쁘지 않나요? 약간 이 모양이 여기 소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뜨는 방법이 특이하고 여기 모양이 이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작 도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얘는 여기 가운데 그게 없죠? 겉뜨기 모양 그게 없고 이 옷을 보여줘야지 자연을 보여주면 어떡하니. 아유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여튼 이런 옷입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데 레이벌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옷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사진이 정말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옷을 여기 또 공이 있었어요. 초키. 이 옷을 이 파이버테일즈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옷의 정면을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옷도 만만치 않게 가벼운 실로 떴습니다. 얘가 500g이 안 들었죠? 얘보다 더 가벼워요. 얘는 지금 실이 말이 아닌데 이거가 뭐냐면 포간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발음할 수가 없어요. 이 포간, 누가바니츠에 이렇게 플레이트 이렇게 플레이트로 파는 그 포간을 원래 2겹이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그거를 남편이랑 한 가닥씩 잡고 이렇게 볼로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 겹이랑 이거는 틴실크 모헤어입니다. 얘도 이게 단가봐요, 실이. 얘는 7볼. 아닌데, 한 볼 더 남은 것 같은데 없어졌어. 얘는 6볼. 25g짜리 6볼이니까 150g이죠? 그리고 얘는 200g짜리 한 플레이트를 다 썼고 지금 제가 재보니까 150g이 남았어요. 그러면 50g을 더 쓴 거지. 그럼 150 더하기 250 하면 400g. 옷이 400g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가볍고 따뜻하긴 또 엄청 따뜻해요. 지금 반팔, 안에 반팔인데 엄청 더워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땀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아이 참. 이렇게 또 제가 만든 옷을 사랑하게 되네요. 너무 예쁘다. 여기가 이렇게 브이넥이 약간 이 브이넥이 너무 예쁜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약간 마음에 듭니다. 지금 너무 마음에 들고 한 번 입었어요.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이 옷이 너무 따뜻해서 이런 실이 제가 2번째 써보거든요. 근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포간 말고 제가 그때 뭘 썼냐면 그 니트하임에서 파는 만체로피를 썼었는데 그 실로 만든 옷도 진짜 따뜻했고 이걸로 만든 이 옷도 정말 따뜻합니다.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DK 웨이트 실이랑 이렇게 모헤어 하나 잡고 4.5mm를 뜨는 실이에요. 그리고 이 포간 상세 페이지 누가바 니트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거 한 겹, 모헤어 한 겹 잡으면은 4.5mm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장력 조절이 안 돼서 이게 실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슬부슬 그냥 막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아주 빼고 했더니 4.5mm를 하니까 게이지가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한 코에 1c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4.5mm 안 되겠다. 그래서 3.5mm를 떴을 때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작은 4.5mm 쓰는 도안이지만 저는 실이 그 게이지에 안 그러니까 실과 저의 텐션이 맞지 않아가지고 3.5mm랑 3mm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은 3.5mm, 여기 브리오시는 3.5mm, 한국 고무단은 3mm 이런 식으로 떴고요. 게이지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사이즈 1번을 떴어요. 스몰, X 스몰. X 스몰을 뜨면은 이제 여기 이 둘레가 원래는 104cm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딱 봐도 엄청 크게 나왔죠? 한번 재볼까? 그냥 대충 재볼게요. 대충 쟀을 때 126cm, 둘레가 126cm거든요. X 스몰을 떴는데 126cm가 나왔으면 저는 라지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 또 계산을 해가지고 게이지가 안 맞는 거를 사이즈 계산을 해가지고 X 스몰을 떴더니 라지 사이즈가 나왔다는 해피엔딩. 이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실도 엄청 조금 쓰고 엄청 가벼운 근데 예쁜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 단추는 유자와야에서 사왔었어요. 그냥 기본 단추, 이런 단추는 어디든지 쓸 수 있지 하고 사온 단추고요. 그러니까 풀어서 입어도 편하게 집에서 그냥 걸쳐서 입기도 좋은 약간 이런 오버핏의 가디건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가디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약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취향을 이렇게 느끼게 된달까, 뜨개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노르딕 가디건도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여기가 버튼밴드가 이렇게 이어지는 포인트가 좋지 않나요? 전 이 포인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단추는 딱 여기가 이어지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단추구멍 내고 네, 해줬고요. 이게 저의 두 번째 F5입니다. 그래서 두 개 F5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150g이 남았으니까 거의 소피숄 같은 거 이런 모헤어랑 같이 잡고 소피숄 뜨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많이 남아서 으쌰으쌰. 네, 틴실크 모헤어 남은 실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색깔이 3021 색상이고 틴실크 모헤어. 산네스간의 틴실크 모헤어. 이걸 이렇게 잡고 떴습니다. 이만큼 남았어요. 언젠가 또 쓰겠죠. 모질하면 또 사가지고 소피숄 딱 이 색깔로 소피숄 떠도 이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소피숄을 언젠간 뜰 거고 네, 노르딕 가디건 설명드렸고 다음 F5는 양말이에요. 양말. 얘는 여기 첫 번째 오늘의 즐거운 양말 만들기. 여기 있는 설탕 꽈배기 양말입니다. 설탕 꽈배기 양말. 꽈배기 양말이고요. 저는 실을 뭐냐면 이거 슬로우 스텝 베이지 색상이고요. 이게 두 볼째 이만큼 남았고 그러니까 한 볼하고 조금 더 썼고 벌써 많이 신어서 인지 실이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지 여기가 아주 펠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부직포 수준으로 여기가 펠팅이 됐고요. 어차피 발바닥이니까 뭐 상관없기는 한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설탕 꽈배기 양말 이고요. 예쁩니다. 근데 약간 여기가 텐션이 여기가 고무뜨기가 없고 바늘을 하나 더 작은 걸 썼으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3mm 바늘을 썼거든요. 근데 2.5mm를 썼으면 여기 발목에 조금 더 꽉 잡아줘가지고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게이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코를 잡아서 이렇게 꽈배기를 뜨면서 이만큼 떠주고 여기 힐 플랩을 해주는데 힐 플랩을 보통 무늬 없이 뭐 슬립 스티치로 하는 양말이 있고 뭐 다양한 발꿈치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얘는 이렇게 무늬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꿈치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힐 턴을 해주고요. 힐 턴을 한 이후부터는 발바닥은 이제 계속 밑무늬고 여기 발등에 무늬를 다시 넣어주면서 이렇게 떠주는 도안입니다. 여기 발토 모양이 정말 동그라니 예쁘지 않나요? 토 모양이 정말 동글게 예쁘고 이 모양으로 펠팅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이미 여기 발바닥이 많이 펠팅이 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슬로우 스텝 실은 조금 이제는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오늘의 즐거운 양말의 첫 번째 양말을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양말도 만들고 세 번째 양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양말은 뭘 만들지? 약간 제가 이거를 또 어떤 양말이든 여기 책에 있는 양말을 또 뜨려고 그 이사거에 싸간을 사놨거든요. 그 회색 실이에요. 그래서 뭘 뜰지 고민이 되는데 여기 또 이 책의 좋은 점이 이렇게 컬러 칩이 있어요. 이런 조합으로 뜨면은 예쁩니다. 혹은 이런 조합으로 도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게 있거든요. 컬러 칩이.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이런 회색이 빈티지 상점 양말 제가 뜬 이 설탕 꽈배기 양말도 약간 여기 추천 컬러웨이로
떴네요. 그리고 여기 침엽수 산책 양말이 약간 이런 그레이 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여튼간 이 도안이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보시면 빈티지 상점 양말은 약간 이런,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지무늬랑 꽈배기가 살짝 들어가는 양말이거든요. 이것도 뜨고 싶었었고, 침엽수 산책 양말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가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양말입니다. 아마 이거를 뜰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더 드네. 네, 다음 양말은 침엽수 산책 양말을 뜨는 걸로. 네, 다음 양말은 이걸 회색 실로 뜨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여기 있어요. 제 트롤리. 그래서 언제든지 양말 같은 거는 또 금방 뜨니까 약간 조금 질린다 싶을 때, 큰 거 뜨기 무겁다 싶을 때 양말을 하나씩 뜨면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개의 F 보여드렸죠? 이게 마지막 F입니다. 엄청 귀여워요. 짠! 애기 옷이에요. 제 친구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지,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가 이번에 출산을 하거든요, 5월에. 그래서 12월쯤에는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그때부터 그 다음 해까지 입힐 수 있도록 이 옷을 떴습니다. 바디슈트. 너무 귀엽죠? 얘는 도안 이름이 뭐냐면 베이비 베어 수트라고 니팅포 올리브 도안입니다. 베이비 베어 수트. 그래서 추천실이 니팅포 올리브 헤비 메리노예요. 그래서 저도 니팅포 올리브 헤비 메리노 실을 사용해서 떴고, 여기 있다. 여기 니팅포 올리브 헤비 메리노. 이게 색상이 무슨 페트롤리안 블루인가? 뭐 그런 색상입니다. 친구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들이기도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떴고요. 이렇게 귀가 달린 귀여운 베이비 베어 슈트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뒤통수도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여기 숏로우가 많이 들어가고, 진짜 귀여운 건 여기 엉덩이에요. 엉덩이에도 숏로우가 들어가가지고 기저귀 자리가 이렇게 엉덩이가 빵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네, 엄청 귀엽고, 뜨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여기 얼굴 고무단부터 시작을 해요. 얼굴 고무단 코를 잡아서 이렇게 떠주고, 여기 머리를 만듭니다. 여기 머리를 만드는데 여기 귀 부분을 코늘림을 하면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숏로우를 하기도 하고 코 줄임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 복잡하게 여기 머리를 만들어요.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꼬매줬던 것 같아요. 여기를 꼬매주고, 그리고 여기 목 부분을 주워서 몸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드 부분을 끝낸 다음에 목을 주워서 이렇게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팔이랑 몸통이랑 뜬 다음에 이제 또 쭉 뜨죠? 쭉 뜬 다음에 여기 고무단을 먼저 떠줘요. 여기 버튼밴드 떠주고, 여기 막은 다음에 뭐 여기 힙 엉덩이 부분 숏로우 줘가지고 엉덩이 부분에 패브릭을 더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를 원통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통수 부분이 막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세탁 매직을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게 나왔어요. 세탁 매직이. 그래도 뭐 뒤통수 정도야 뭐 이 정도는 핸드메이드 옷인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실이 6볼 들었어요. 원작 여기 도안에는 발이 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발이 없는 버전으로 떴고, 발이 없는 버전은 이제 6볼
6볼. 발이 없으면 6볼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6볼째 뭐 6볼째인 건데 이만큼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6볼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좀 많이 남는다. 그래서 이거하고도 한 볼 더 남았거든요. 제가 7볼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남은 걸로는 그 양말을 뜨거나 또 어떤 이거랑 같이 무언가 스웨터를 떠도 배색 스웨터를 떠도 귀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만큼 남았고요. 얘는 뜨는 진짜 그냥 스토키넷 겉뜨기밖에 없지만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초보들이 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숏로우도 해봐야 되고 약간 니팅포 올리브 도안이 그리고 좀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그런데 한글 도안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한글 도안이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영어 도안을 보기는 했는데 여튼 일단 한글 도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뜨는 구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그래도 약간 좀 일본식 도안을 떠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일본식 도안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 정도 도안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짬밥과 약간 옷을 숏로우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해본 짬밥 뭐 그런 게 있으면 뜰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 것보다 헷갈리고 어려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엽기는 또 엄청 귀여워요. 이게 1살 사이즈라는데 1살이 이렇게 큰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 도안에 있는 사이즈랑 크기는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여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70, 다 썸을 하면,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아니다.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73cm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73cm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키가 그렇게 크나? 1년 만에? 12개월 만에 73cm가 된다고? 신기하기는 한데 뭐 크면 큰 대로 접어서 입으면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여기 팔이 뚫려 있으니까 좀 알아서 잘 입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선물을 보내면 제 손을 이미 떠난 일이기 때문에 네 여튼간에 잘 입혔으면 좋겠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를 또 어떻게 포장을 해서 가야 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몰라 어떻게든 잘 이렇게 잘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줘야겠어요. 이제 곧 5월이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자고 하기는 좀 미안하고 선물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도안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한테 뭐 도안이야 이제 뭐 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실만 사가지고 뭐 떠주고 그러면 그리고 꼭 선물할 때 대대손손 물려주거라 하면서 네 선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대대손손 물려주거라 하고 선물을 할 거고요. 네, 이게 마지막 F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 궁뎅이 부분이 너무 귀엽고 빨리 커가지고 입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4번째 F였고요. 다음은 이제 윕이에요. 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윕은 짠! 얘가 스웨터 20인가? 스웨터 넘버 20.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의 스웨터 넘버 20입니다. 여기 맨 첫 장은 어차피 그 레이벌리 페이지에도 다 있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의 꽈배기가 가득한 아란 정도 되는 굵기의 실을 가지고 5.5mm로 뜨는 도안이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실인 드라나 러스티카 핑크 2, P2 실을 썼고요.
얘 추천 실이 4.5mm에서 6mm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이즈가 맞죠? 저는 5.5mm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 연결을 했고 고무단, 목 고무단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얘는 뒷판을 먼저 떠줍니다. 뒷판을 먼저 떠주고 숏노우를 하면서 뒷판을 떠줘요. 뒷판을 떠준 다음에 여기 앞에를 여기 숄더, 어깨를 주워서 앞판 뜨고 코늘림 하면서 여기 이렇게 뜨고 여기 또 어깨 주워서 이렇게 코늘림 하면서 브이넥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쭉 뜨는 그런 도안이죠. 그래서 넥밴드를 먼저 만들어준 이유는 저는 팔을 먼저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넥밴드가 있어야지 팔 길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야 할지 약간 파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넥밴드를 먼저 떠줬고요. 실이 몇 타를? 이게 세 벌째예요. 이게 세 벌째. 이만큼 떴고 이제 팔 뜨고 밑단 뜨고 하면은 또 네. 꽤 무게감 있는 스웨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입고 입기 딱 좋을 것 같고 이 실이 진짜 무늬가 이쁘게 잘 나오지 않나요? 엄청 무늬 이쁘게 잘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나오고 꽈배기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막 8단에 한 번씩 꽈야 되고 얘는 6단에 한 번씩 꽈야 되고 얘는 2단에 한 번씩 꽈야 되고 얘는 12단에 한 번씩 꽈야 되고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차트를 보면서 뜨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이런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 입으면 또 예쁘다 하고 있겠죠? 이런 벌키한 꽈배기 모양의 꽈배기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는 스웨터 넘버 20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실 얘가 워낙 벌키하다 보니까 기장이 벌써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장도 한 뼘 정도 뜨고 고무단 들어가고 그러면 금방 뜰 것 같아요. 금방 뜰 것 같고 스웨터 20. 저의 이 실을 사놓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1년,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1년 반 정도? 근데 드디어 네, 이 수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히 꽈배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꽈배기가 오래 걸린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꽈배기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바늘이 5.5mm니까 더 빨리 자라겠죠? 그래서 네, 이만큼 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윕은 이것도 마이 페이보릿 띵즈 니트웨어네. 마페띵 특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블라우스 넘버 1 라이트입니다. 이거 한번 그냥 입어볼게요. 기장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긴 했거든요. 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여기 네크라인이 약간 보트넥 약간 이런 느낌이고 더 여기에다가 아이코드라던가 그런 걸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기장은 한 이 정도 떴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딱 좋아하는 기장이긴 하거든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살짝 짧은가? 고민이네. 손가락 한 마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더 뜨고 바인드 오프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살짝 새들이 들어가고 레글런 늘림을 해주는데 약간 새들 숄더에 뭐지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뭐지? 세딘 슬리브
세딘 슬리브 느낌의 이렇게 살짝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늘어나는 세딘 슬리브 모양을 내는데 늘림은 레글런 늘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 늘려주고요. 이렇게 소매는 잠깐 씌워줬다가 여기 몸통은 그냥 줄임 없이 일자로 쭉 뜨고 몸통 마무리는 아이코드를 하거나 그냥 느슨하게 바인도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은 이렇게 3개가 걸려 있고요. 지금 좀 어두워서 색깔이 더 이쁜데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얘는 제가 크리스마스 작년 24년 크리스마스 때 버지니아 얀에서 크리스마스 미스터리 얀을 판 적이 있어요. 얘가 테이스트 오브 더 시즌 색상이고 얘는 연말 디너 색상이고 아야 얘는 얘는 로안의 파인 레이스입니다. 색깔이 뭐지? 색깔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는 80% 알파카, 80% 울, 50g에 400m. 50g에 400m 감겨있는 실이고요. 제가 이걸로 그 전에 꾸또다키카님의 가디건을 한번 뜬 적이 있고요. 그때 기억이 좋았어서 이번에도 합사실로 얘를 골랐고 얘랑 얘를 한 줄 한 단 뜨고 한 단 뜨고 이렇게 같이 한 단 뜨고 이렇게 같이 한 단 뜨고 해가지고 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마치 하나의 염색 실을 쓴 것처럼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를 제작하실 때도 이렇게 같이 써도 좋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 목표를 가지고 염색을 하셨다는 그 포스팅을 봤고요. 그게 느껴지는 게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하고 겹치는 색깔이 많은 것 같아요. 염료가 좀 색깔이 비슷한 게 많고 좀 톤이 얘는 진하고 연할 뿐이지 느끼기에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을 뜰 때 이제 모헤어 2겹을 잡고 거의 1600m, 1700m 정도를 쓴다고 도안에 써 있었고 이게 한 타래에 400m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타래 하면은 800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800m, 이거 800m 해가지고 이렇게 2겹을 잡고 뜨면 딱 좋겠다 해가지고 얘를 시작을 했고요. 얘는 바늘이 6mm입니다. 여기 메인 바늘이 6mm고 여튼 네, 이 2개 염색실의 성분은 65% 베이비수리 알파카, 35% 실크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사가 같고 염료는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염료인데 이제 작가님의 개인 개성에 따라서 다른 염색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주 예쁘고요. 이제 거의 몸통 거의 다 끝났고 팔만 뜨면 되는데 얘도 400m예요. 근데 얘가 아직 한 볼이 안 끝났다는 건 얘네들도 400m 이상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까지 충분히 뜨고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손염색실을 같은 원사의 손염색실을 또 비슷한 약간 이거랑 비슷한 톤으로 하나 더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섞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 몸통에 이거 2개만 썼기 때문에 그거가 갑자기 들어가면 튈 것 같아서 제발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 팔이 그렇게 길지 않기를 바라고 얘도 그냥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더 모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얘가 2번째 윗이었나요? 2번째 윗입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입고 할게요.
6mm로 뜨는 숭숭한 옷인데 그냥 이렇게 반팔에 입고 입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보다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 또는 조금 따뜻할 때. 와, 코 빠질 뻔했어. 네, 이렇게 입고 마지막 립은 대작. 아, 이것도 입어봐야겠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얘입니다. 얘는 얘는 사리 노덜랜드 작가님의 메레디스 그레이 풀오버입니다. 그 그레이스 아나토미에 나오는 그 메레디스 그레이 맞고요. 이렇게 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쫙 들어가고 여기 옆에는 멍석뜨개 그리고 여기 레글런 늘림을 해주면서 뜨는데 여기 레글런에도 이런 레이스 무늬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팔에도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쫙 여기 메인에 있는 앞판과 뒷판에 있는 이 레이스 무늬가 여기 팔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팔을 뜨는 중이고요. 팔 줄임을 거의 팔 줄임은 끝났고 이제 길이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네크라인도 미리 떴고요. 네크라인은 꼬아뜨기. 꼬아뜨기로 이렇게 폴드 접어주는 넥이고요. 여기 바디에 고무뜨기도 꼬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고 이것도 입어볼게요.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기 무늬 장난 아니죠? 소매도 무늬 장난 아니죠? 너무 예뻐. 미쳤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으니까 그냥 반팔에 입으니까 예쁜데? 여기 넥라인이 생각보다 받치지 않고 예쁜데? 되게 초췌한 얼굴로 지금 퇴근하고 이거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췌하긴 한데 초췌한 얼굴로 내가 뜬 편물 마음껏 마음에 들어 하기. 여튼 네, 조금 크롭한 기장으로 떴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장으로 떴는데 여기가 레이스 무늬다 보니까 살짝 늘어날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소매도 살짝 짧게 뜨는 게 밸런스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고무단 한 5cm 뺀다고 치고 한 이만큼이 어느 정도일까? 무늬 하나 정도는 한 패턴 정도는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메레디스 그레이 가디건 아니 풀오버고 실은 얘는 푸빌 그린티 2합이고요. 솜솜뜨개 그리고 얘는 솜솜뜨개 플러피 그레이 색상 한 겹. 그래서 이렇게 총 3겹을 잡고 4mm 실로 뜨고 있습니다. 빨리 얘를 일단 소매를 한 짝을 완성을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구멍이 좀 크기는 한데 좀 입체적이어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여기가 좀 빵빵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제 빨래를 하면은 이렇게 늘어날 걸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도 살짝 사방으로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넥라인이 이렇게 저번에 저 사리 노덜랜드 작가님의 그 룸애플오버 배색 그거를 떴을 때는 이렇게 목이 서가지고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목이 이렇게 착 가라앉는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게 레글런이라 그런가? 약간 그렇습니다. 여튼 얘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서 F4 4개, 윗 3개 해서 지금 1시간 찍혔거든요. 이제 편집하고 하면 한 50분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은데 한 달하고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 항상 목표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주기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튼 네, 아마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말에 찍을지 아니면 또 한 달을 그냥 4주를 한번 기다려서 또 F4를 3개 이상 가지고 올지. 3개 이상 가져올 수 있겠죠? 다음 뜨개로 그때는 뭔가 여름 옷을 뜨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래서 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이번 뜨개로그도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해피니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